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건강국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조례안,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일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건강국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상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시민건강국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한 안심건강도시 울산 실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복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시민건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정남 시민건강과장입니다. 유점숙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김미양 식의학안전과장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 회계 세입 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1조 일반 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 현액은 662억 1,700만 원, 징수 결정액 651억 9,900만 원이며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조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시민건강국 예산 현액은 1,122억 8,400만 원이며 지출액 1,044억 6,700만 원, 이월액 14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31억 8,400만 원, 집행잔액 32억 1,100만 원입니다. 시민건강과 예산 현행은 417억 4,400만 원이고 지출액 402억 8,400만 원, 이월액 14억 2,200만 원, 집행잔액 3,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49쪽 보전지출 2,100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의 국토교통부 반환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올해 1회 추경에 편성하여 반납하였습니다. 350조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616억 5,800만 원으로 553억 5,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31억 6,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1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는 350조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59억 2천만 원은 2022년 8월부터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일반 의료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재택치료자 본인 부담금 지원이 종료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352조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 운영비 1억 6,200만 원은 2022년 4월부터 신속항원검사 병의원 중심 대응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의 조기 중단으로 발생한 교부세 집행잔액입니다. 353쪽 식의학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8억 8,100만 원으로 88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2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54쪽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2천만 원은 사업 대상인 마약류 중독 치료보호 대상자가 없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531조 예산 전용입니다. 선별진료소 검사 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은 코로나19 대응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인력에게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하기 위한 한시적 활동비로 1회 추경 시 일반 운영비로 잘못 편성했던 통계목을 포상금과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6,2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554쪽 식품진흥기금 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20억 5,600만 원이고 융자금, 원금 횟수, 과징금 및 이자 수입 등으로 6억 7,300만 원을 조성하였고 위생관리 시설 개선 융자 사업, 음식문화 개선 실천 사업 등에 5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1억 6천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세입 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 회계 기금 결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은 검토 보고서 45에서 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세출 결산 중 감염병 관리과 소관 코로나19 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집행잔액 59억 2천만 원, 식의약안전과 소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집행잔액 2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금 결산은 식품진흥기금으로 대부분 고유목적 사업비와 융자금으로 기금 운영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요즘 보면은 가장 핫한 이슈가 이제 마약 관련일 것인데 지금 결산서 354페이지 보면은 이게 마약류 중독 치료 보호 대상자 미발생했다는 집행 잔액이 발생이 돼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요 당해 연도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혹시 발견을 못한 건지 그런 부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치료보호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 마치 시가 일을 좀 게을리해서 일을 못해서 이렇게 돈을 남기는 걸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요 사업비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마약 사범이 검거가 되게 되면 검사가 이 사범에 대해서는 우선 치료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치료보호 명령을 합니다. 그럼 치료보호 명령서를 이제 발급을 하게 되면 그걸 우리 시가 받아서 입원 치료를 시켜서 치료가 되거나 어느 이제 수준이 되면은 다시 이제 검사가 불러서 수사를 더 진행한다든지 종결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마약 수사 검사가 발행하는 치료보호 명령 발급 대상자가 울산에는 발생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가 발생이 안 된 것이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이제 예상을 해서 이제 요 정도는 치료보호 명령이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이제 편성을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치료보호 명령 서가 발부되는 그 사범이 최근 계속 보면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막 중증, 아주 이런 그 중독자는 지금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최근에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이제 급증을 하고 마약 거래가 이제 뭐 우리 뭐 학교까지 뭐 군 내무반까지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하니, 그래서 저희들도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그 7개 기관이 모여서 협의도 하고 뭐 이런저런 뭐 캠페인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반납액에 대해서는 대상자 발생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예. 또 뭐 국가적으로 봐서도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대처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좀 부탁드리고. 네, 공감합니다. 예. 예. 또 뭐 이제 언론에 보니까 이제 치료보호 명령이 이제 제때 판단을 못 해가지고 사망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많이 이제 마약을 하는 바람에, 근데 이제 치료보호 명령을 해서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서 사망한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울산에는 다행히 뭐 그런 건이 없어서 다행인데, 혹시나 추후에라도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학 의원님 질의 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여태익 시민건강국장님, 울산 시민의 안심 건강 도시를 또 맡으셔가지고 정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늘 고생 많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리고 뭐 특별히 뭐 결선해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없는데, 보니까 지금 울산 의료원이 작년에 이율 계속비 이율 사업비 10억이 넘어왔는데, 이것도 또 이번에 또 기획재정부로부터 예타 또 미통과되어 가지고, 그럼 앞으로 우리 계획이 어떤지 우리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시민들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역점적으로 추진을 했고,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힘을 이렇게 보태주고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예비 타당성 재조사 문턱은 지금 넘지를 못했는데, 시장님도 밝혔지만은 의료원을 포기를 하지는 않는다, 기본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사실 이게 이제 7월 말 8월 초 정도에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보고서가 공개가 되면 그 보고서 내용을 저희들이 좀 따져봐야 됩니다. 따져봐서 그럼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점수를 좀 더 얻을 쪽이 뭐가 있고 점수를 지금 까먹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분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대응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은 여러 방법을 다 열어놓고 있고, 최종 보고서 결과를 보고 또 한번 정리를 해서 또 의회도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따로라도. 그래서 의료원은 결국은 이제 광주하고 울산이 아직 광주는 결과 발표가 안 났지만은, 그래서 이런 논리로 간다라면은 앞으로 계속 울산은 의료원 없는 도시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게 방법이 지금 이 방법으로는 안 된다라면 여타 면제로 가는 방법을 택하든지, 아니면 입법을 통해서 예외로 이제 없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는 여타가 도저히 안 나오니 어떻게
길을 여는 방법,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연말 안에 정도에 어떤 기본적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방향은 설정이 될 수도 안 있겠나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우리 광역시 중에 광주하고 울산이 빠져 있는데 우리가 요거를 계획을 다시 또 뭐 수정할 필요가 아니겠나 싶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선적으로 울산에 그 의료원이 울산 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막 굳이 꼭 뭐 케어가 하는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울산에 울산 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치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있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울산 의료원이 어찌됐든 간에 정부로부터 울산에 꼭 광주나 울산이 없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선 울산 의료원이 꼭 설치될 수 있도록 유치될 수 있도록 그게 주안점을 좀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물론 뭐 전문가들 통해서 알아서 잘 뭐 추진하겠지만은 꼭 울산 의료원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게 10억이라 하는 예산은 어차피 금년에 그 에타 통과가 미통과되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예산은 그 추경에 반납해서 다른 또 이래 또 우선 사업에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그 성과 지표 보니까 4개 사업에 뭐 6개 성과 지표를 설정했던데 그 2개가 그 미달성됐더라고요. 그 미달성된 부분도 우리가 뭐 우리 보니까 감염병 관리과하고 그 식이약 안전과 물론 뭐 행정적으로 업무는 충실히 열심히 뭐 했다고만 봐집니다만은 또 그래도 성과 지표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어딘가 모르게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먼저 감염병 관리 과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식이학과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감염병 관리과 성과 지표 중에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균 예방 접종률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당해년도 65세에 달하는 어르신 그 대상자 대비 저희가 70%를 달성하기로 했는데 69.22%가 달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그 코로나로 인해 그 의료기관 방문이나 등등 그 예방접종 피로도의 상승으로 예방접종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도 70%가 돼 있는데요. 그 70% 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네, 식이약 안전과장 김명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이제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이수율이 지금 미달성되었는데요. 이 건은 이제 작년 22년 상반기에 저희 코로나가 이제 집중 발생됨에 따라서 소생술 여기 전면 교육이 대면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미달성됐고 올해는 저희가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 아마 충분히 달성하리라 생각됩니다. 네. 아, 예, 작년에 코로나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면 교육을 못했습니다. 저희.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그 시민의 건강 참 어떻게 보면은 응급 환자 심폐소생술 교육이 실질적으로 전 시민에게 교육이 또 이래 확산되기를 또 바라고 그럼 아무래도 우리 시민들 그 건강에 또 건강 관리에 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저도 이 교육이 아주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시민들에게 좀 이래 널리 또 확대해서 시민들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동료 의원님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추가로 질의를 약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의약 안전과의 김미향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민 건강국의 성과 지표 중에서 조금 전에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심폐소생술하고 응급처치 교육 이수가 조금 낮은 편이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태원 참사도 있었고 또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 이런 것들은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오히려 손을 들어서 그런 교육을 많이 신청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과가 이 정도 나오는 거는 조금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답변은 조금 전에 들었으니까 내년에는 예, 좀 더 100%, 200%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 많이 좀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김희한 과장님. 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에 대한 거 앞에서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예산이 지금 2천만 원에서 3분의 2가 지금 삭감이 됐잖아요. 네네. 그리고 3분의 1만 남아있고. 예. 그래서 한 700만 원밖에 없어요. 그죠? 네네. 제가 2021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우리 마약이 한 18명밖에 없었고 예. 작년 통계는 제가 보도자료를 보니까 200명이 넘었다. 검거한 그 중독자가 2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예. 근데 검거한 대상자가 200명이면 네. 또 물 밑에 있는 중독자들은 훨씬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우리 40명은 지금 아까 말씀했는 것처럼 치료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는 이해를 하고요.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 울산의 마약 환자들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앞으로 추가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사업 같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앞으로 이 마약 사범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사업 이 관계는 계속 할 거고요. 혹시 예산이 더 확보 가능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하반기에도 만약에 발생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치료를 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기관장 간 7개 기관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경찰, 검찰, 그리고 해양경찰서나 약사회, 마더스 병원 모두가 같이 이제 이게 마약 퇴치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업무 추진하기로 협약을 했었고 또 그간에 저희가 이제 예방 캠페인 각 기관 같이 해서 저희가 이번에도 공업축제 때도 또 한 번 했었습니다. 그렇게 각종 캠페인을 기관 연계해서 공동으로 마약 퇴치 운동을 노력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체 저희가 각 교육청이라든가 저희 시 그리고 검찰청, 경찰청 협의체를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 정보라든가 각종 마약 관련 정보 그리고 현안 캠페인 공동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네. 특히 우리 아이들, 특히 20대, 10대들이 이렇게 빠져들고 있으니까 좀 마약 중독자들 퇴치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염병 관리과 유점숙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531쪽에 보니까 예산 전용이 2건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선별진료소 관련해서 선별진료소 근무 인력 대상 활동비를 4월 중에 신속하게 집행을 해야 돼서 전용을 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 코로나 상황이 3년 정도 계속 연속되었었는데 미리 예측해서 그쪽 비용을 조금 미리 예산을 맞춰 놓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 예산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요. 처음 저희가 편성을 할 때 목 편성 자체가 잘못돼서 저희가 추경에 변경한 겁니다. 아, 변경건입니다. 네네네. 네. 네, 이해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치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절찬 내용하고 관계없이 아까 동료 의원이 질의는 했는데 울산 어려운 부분에 있어가지고 조금 물론 뭐 대응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제 지난 그러니까 민선 정부에서 지방 정부에서 마치 울산 어려운이 내일 당장 건립이 될 것처럼 해가지고 설계비가 10억이 국비까지 내려와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아마 그 국장님이 제가 어떤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 안 해도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응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겠지만 그 시민들에 관한 홍보도 좀 병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과정을 시민들은 생략을 하고 결과만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난번에 오픈되기 전에 이제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잘 될 거라는 얘기를 듣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뭐 일이 이렇게 떡 되어버리니까 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예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제 다시 또 질의가 번복이 되는데 시기와 안전과장님 그 응급처치교육 이수율이 81%인데 행사마다 가면은 그 자원봉사를 하고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교육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학교에도 지금 같이 협업이 돼서 하는 겁니까? 학교도 아니면 학교에 초등학생들의 교육을 1회만 이수를 하면 되는 겁니까? 학교는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자기들이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또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아니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의무 교육이 있잖아요. 그게 1회입니까? 예. 연 1회 4시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연 1회라는 거는 학년마다 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아니면은 전체를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학년마다. 그러니까 그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번을 한다는 얘기예요? 예. 저희들이 6대 때도 심폐소생술을 중부 소방서에 가서 한번 했었어요. 의원들이.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총무회에다 얘기는 해놨는데 저희들도 같이 한번 나서가지고 홍보 활동이 될 수 있으면 의회에서도 같이 한번 하도록 할 테니까 조금 홍보 수단으로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분들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울산 의료원은 저희 상임위가 정말 최관심사였다, 그죠? 그 사이에 우리 또 서선 과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KDI, 뭐 기재부 온데 다 다니면서 열심히 뛰어다닌 저희도 수고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정신학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2020년에 뭐 우리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해주겠다 해서 갑자기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제가 잠깐 뉴스를 보니까 지금 뭐 산부인과 저기 뭐 또 소아과들이 뭐 다이어트 그리고 얼굴에 뭐 넣는 거 뭐죠 필러 이런 쪽에 막 지금 관심을 가지고 턴을 하려 한다. 우리가 필수 분야에 지금 의료과는 이제 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시장님도 바로 기자회견 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대시민 지금 갑자기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가 더 커졌어요, 관심이.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까지 노력하셨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우리하고 같이 또 힘모을 수 있으면 힘도 모으고 해서 꼭 울산에도 병상수가 뭐 350상이 되더라도 어쨌든 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요청해 주십시오. 국장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래서 함께 좀 해서 반드시 우리 시민들이 진짜 아플 때 가까이 의료원이 있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는 하나만 질의하고 제가 우리 성과 보고서 보니까 페이지 455 그 금융 클리닉 운영 실적하고 이래 보니까 작년에 목표를 100을 잡았는데 2020년 60을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156%라는 달성률이 나오는데 금년 이게 뭐 이제 금년자 뭐 흡연자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런지 성과 지표 전체적인 2020 회계연도 성과 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 455쪽에 애시당초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60% 잡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실적률은 156%라는 게 나오거든요. 왜 작년 2021년 거기에 목표치보다도 우리가 작게 잡은 건 이유가 뭐죠? 어디 시그약 안전과입니까?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민관 과장님. 네. 여보세요. 이제
이 성과 목표는 저희들이 잡는 게 아니고 정부 합동평가 목표를 합동평가 잡습니다. 목표로. 그 목표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걸 지금 마음대로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아닙니다. 예, 예. 아 중앙 정부에서 요 정도 이렇게 정해 주는 거네,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리고 156%는 상당히 달성을 많이 잘했다는 거죠? 네네. 아 저는 또 소극적으로 60% 잡아서 실제로 90 몇 %에서 이렇게 많이 올랐나 싶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금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 코로나였지만 또 비대면 사업도 했고 그러면 치매 관리율이라든지 네네. 방문 건강 관리 사업도 다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넘었다는 얘기다, 그죠? 네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정 제1항 외환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어길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정치락 의원께서는 바른 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치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의 근무 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의 건강 정진에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장의 책무, 보건의료 인력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 현황 조사,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사업, 보건의료 인력 지원 위원회 설치,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 지원법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 인력 시행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장기 건설 유도 지원 사업, 근무 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개선 및 복지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격한 고령화와 질병 구조 다변화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의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 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및 제14조의 규정에는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서 규정한 우리 시 차원의 종합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건강 정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정치락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 그러면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뭐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 다 들어가는 거 맞나요? 전체 20개 직종이 되고요. 전체 다 보건 의사 직종, 구체적으로 네, 의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직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응급구조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이렇게 20개 직종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보면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강범위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원활한 인력 확보 이거는 어떻게 시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이걸 좀 포괄적으로 좀 해놓은 이유가 네. 우리 정철학 의원님께서도 고민을 하셨겠지만은 이제 조례라든지 법령을 만들면서 너무 이렇게 좁혀가지고 해놓게 되면 운용할 때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반대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 원활한 인력 확보 이 멘트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설명 가능할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선 인력이라는 거는 이제 양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거는 이제 대학이 되겠고, 지금 관내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간호 인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울산대학교, 울산과학대, 춘해대,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벗어나면은 이제 양산에 있는 우리 영산대, 네. 이제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배출이 되지 않습니까? 네. 배출이 되는데 이분들이 그 주로 이제 우선은 뭐 수도권으로 거의 이제 이렇게 희망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네. 이제 그러면 그럼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인을 하자라면 그럼 의료기관에서 수도권보다 어떤 더 좋은 어떤 조건을 제시를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관에서 대학이나 이제 병의원에다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이제 원활하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는 방안, 이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거를 뭐 구체적으로 일일이 거론을 하기 좀 그런데, 근데 이거를 아마 뭐 전국적으로 전부 다 이제 이게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과정이 우리가 좀 빨리 제정은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지방자치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부족한 인력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소아청소년과 문제를 지금 울산대학교 병원에 우리 인건비를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억을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런 의료 인력들을 잡아놓고 이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뭐 이런 방법들이 다 그 일환으로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의사는 소아청소년과가 좀 심각하고 간호 인력은 전체적으로 병원마다 많이 심각한 거 다 아시죠? 그래서 간호 등급을 인상을 시키고 싶어도 못하고,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춘해대학이 있는데 춘해대학은 한 학년이 한 360명 이렇게 많거든요. 많은 거에 비해서 그 학생들이 다른 도시로 많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 시 차원에서 예를 들면 우리 울산시에 있는 관내 안에 있는 학교에 있는 그 학생들 몇 프로라도 울산시에 남게 되면 굉장히 간호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도 좀 지원을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예를 네. 들면 춘해대학에 어떤 뭐 지원을 해서 그 인력들이 우리 울산에 조금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제 방법. 그 대표적인 정책이 뭐냐면은 이제 의사하고 간호사만 해당이 됩니다. 네네. 일단 대상 네. 직구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장학제도인데 네. 이제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4년 장학금을 더 이제 지급을 해주고 네. 그럼 졸업을 하면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근무를 해야 되는 조건. 뭐 그게 내 정확히 근무 조건이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4년 정도는 될 겁니다. 4, 5년은. 그러면 이제 장학금 받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 울산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를 해야 되는 이런 이제 정책이 이제 장학제도가 있고 그 외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금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정책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강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네. 현재로서는 장학제도가 대표적인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울산에 있는 간호학과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울산에 조금 더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방법이 좀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근무 환경 개선은 병원 안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조례에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근무 환경이라는 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시설 개선을 시켜줘 가지고 네. 이제 예를 들면 국시비를 좀 들여서 시설 개선을 시켜줌으로써 거기에 종사되고 있는 의료 인력들이 편의가 증진되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네. 뭐 휴게 공간부터 시작해서 병원이 이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하지만은 또 이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거들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그런 거 우리가 그 지원해서 그 종사하고 계시는 이제 의료 인력들이 근무 환경이 개선이 되면 그만큼 개인이나 병원이나 또 우리 환자나 다 좋은 결과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되면 많은 보건 그 의료 인력들이 기뻐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근거를 하나 만들어 네네네. 두는 거죠 지금. 네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정키락 우리 위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울산 그 시민의 건강을 또 위해서 또 우리 뭐 공공의료기관 보건의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뭐 시기적으로 잘 발의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고령화 또 시대에 접어들고 또 시민들의 그 의료 서비스 또 수요가 또 증가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지금 5개 구군의 공공의료기관에 지금 그 의료 인력에 관해 가지고 문제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뭐 국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없는지. 예. 지금 의료 인력과 관련된 문제점은 이게 이제 비단 뭐 이제 울산의 문제만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이제 전국적인 상황인데 이제 필수 의료 분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산부인과라든지 소아청소년 뭐 이런 쪽에는 당장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사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지방 특히 이제 울산대학교병원 정도는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이제 좀 다를 걸로 보는데 그 나머지 지방 이 병원들이 다 안고 있는 문제가 간호 인력도 사실은 그 쉽게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료 인력 이 수급에 대해서는 이게 뭐 울산만의
뭐 노력해가 될 문제도 아니고 범국가적으로 이걸 해야 되고, 다행히 그래도 지난 8일 날 의정협의체가 이제 10차 회의를 하면서 이제 의사 정원은 이제 좀 늘린다. 지금 3,058명 이 정원이 지금 16년째 지금 동결되어 있는 요거를 의대 정원을 2025년, 그러니까 지금 고2 학생들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거를 연간 300에서 한 500명 정도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이제 잠정 합의가 돼서 이제 후속 그 협의들이 계속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울산 같은 경우 울산대학교 병원이 우리가 80명에서 한 100명 정도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정원 지금 현재 40명인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지방대 중심으로 좀 이렇게 늘려줄 건지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늘려줄 건지는 아직 모르지만, 이제 지방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방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늘려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께서는 울산의 의료 분야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또 있기 때문에 울산의 또 의대라든지 전반적인 그 의료 수급에 대해 가지고 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울산 시민들이 그 또 건강 관리에 또 의료진들이 또 수급 문제로 인해 가지고 또 소홀함이 또 없도록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좀 대비 좀 해 주시기를 또 바라고, 또 관리를 또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또 우리 정치락 의원님 또 이번에 또 조례를 또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에 또 우리 행정, 우리 집행 또 담당 부서에서는 또 여기에 잘 또 이래 대응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안슬레님 수고하셨습니다. 울산이 공공의료원도 받고 다양하고, 그죠? 7대 강력시 중에 또 의사 수가 시민당 제일 작죠, 우리가 특강여시 중에. 이렇게 좀 열악한 인프라 가운데 우리 또 정치락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휘해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국장님, 우리가 상위법 보건의료지원 똑같은 인력지원법이 있어요, 그렇죠? 거기 안에도 보면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 딱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계속 정책은 나름대로 수립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는 상위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이제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고 거기에 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쭉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이제 이 법이 제정된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되다 보니까 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우리는 요런 거를 할 테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요런 거를 요만큼을 좀 해라. 뭐 이런 지침이. 네, 그러니까 근거법규에는 분명히 거기도 예.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수립 시행할 수 있다고 하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울산시도 아마 이런 의료 인력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계속 지금 수립은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현재까지 상위법에 의하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잘 안 되고 있네.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지금 아직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 이 법이 되면 그죠? 여기 맞춰 그렇고 우리 조례도 그렇고 조례에 맞춰지면 그다음에 중앙 정부에 결정되는 정책 방향 네. 이런 게 이제 같이 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아까 우리 또 동의원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울산대가 아마 내년부터는 실습도 울산에서 이제 거의 하고 전공 실기 과목들도 거의 울산에서 하겠다. 그래서 현대 내가 그때 무슨 문화회관 거기를 그죠 개조해서 하겠다 했으니 어쨌든 울산에서 이제 울산 의대를 나오는 그분들이 울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장학금 제도
제도라든지 해서 우리 조례가 이게 이제 통과가 되고 나면 좀 실제적인 그죠 혜택을 주시고 또 그걸로 해서 다시 우리 울산 시민을 위해서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뭐 저희들 네. 명심해서 네네.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99호 울산광역시 보건의료 인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권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이영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 수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서는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회 헌혈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2에서는 시민들의 헌혈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공서 등의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홍보 방법, 정보 제공 지원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 및 14조에서는 헌혈 건장 사업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헌혈의 달을 지정하고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되어 있는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 헌혈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건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헌혈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헌혈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 임시 헌혈 장소 설치 지원, 헌혈의 달 지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환의 발생,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에 따라 혈액 수급 불균형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헌혈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헌혈건장조례 일부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견이나 추가 의견은 없으며 원안대로 수용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건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생애 첫 헌혈자 및
다해 헌혈자 지원, 헌혈의 달 지정 등 관련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 조례 준비해 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우리 요즘은 그 헌혈이 사실 참 많이 부족하다 하는 것은 다들 시민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기관에서만 이게 의존할 게 아니고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또 헌혈에 또 많은 또 이래 또 동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많은 홍보와 또 이래가지고 우리가 헌혈 수급에 많이 도움되는 그런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우리 손명희 의원 헌혈 수급을 위해서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개정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호 의원님 질의. 혈액이 지금 굉장히 좀 이렇게 시민 홍보를 정말 중요하고 한데 손명희 의원님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조례 개정 제5조 2 보시면 이 상위법에도 그렇고 이 구태 울산광역시 시출자 이렇게 따로 뺄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 되게 조례가 지저분해 보이는데. 어차피 대한적자회장은 여기 상위법에도 보시면 이렇게 해서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지원을 하에 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구태의 이 5조 2항에 보면 울산광역시 산하기관 사업소 시출자기관 구태에 이렇게 뺄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혈액관리법에 보면 당연히 여기 보시면 대한적자회장은 혈액 수급을 위해서 공공단체, 민간단체 또는 혈액에 대한 혈액 권장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구태 이거를 따로 빼면 좀 조례가 굉장히 좀 촌스러운데 타시도 개정 사례는 어떻습니까? 누가 의원님 발언 답변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타시도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지금 만들었잖아요. 타시도 지금 사례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여기 임시 헌혈 장소에 대한 네. 얘기인데 5조 네. 2항이 네. 지금 저도 이제 헌혈인인데 네. 수술을 못할 정도로 헌혈 많이 부족하죠. 헌혈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메시지가 계속 오고 있고 현재 그렇게 있는 것도 맞는 말씀이지만 네. 임시 헌혈 장소를 더 설치를 해서 네. 지원을 강화하자 이런 뜻에서 이런 거를 만들었고요. 뭐 예를 들자면 관공소라 하면 울산시청 같은 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 오는 민원인들이 하루에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헌혈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울산시청에 가면 항상 헌혈버스가 있더라. 이런 게 이제 공론화. 의원님 여기에는 그 내용이 아니거든요. 상시 설치한다가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각 호에 헌혈장 설치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럼 지금 이 조례가 하고 나면 국장님 상시적으로 여기 시에다가 뭐 헌혈 장소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런 건 언니. 아니고 적십자에서 이런 조례가 이제 적십자하고도 제가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었는데 네네. 이런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라고 했는데 무슨 구청 이런 데도 될 수가 있고요. 네. 헌혈 버스가 8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네. 헌혈 버스를 매일 어디로 보낼까가 매일 고민이랍니다. 그래서 그 버스들을 본인들이 판단을 해서 울산시에는 민원인이 정말 많은 곳이야. 그러면 울산시청에다가 지금은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거를 상시적으로 만약에 요청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겁니다. 타시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맨 마지막이잖아요. 타시도는 이렇게까지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걸 좀 고칠 필요가 있는 이래 안 해도 이건 당연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했는 방법이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추가로 했습니다. 근데 조례는 좀 깔끔해야 되는데 오히려 의원님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좀 보기가 촌스러워요. 제가 봤을 때는. 국장님 지금 오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누가 이렇게 이런 거를 그럼 이 외의 장소는 뭐 어떡할 거예요? 국에서는 근데, 그런 거를 좀 제대로 좀 정리를 해주셔야지. 근데 이거는 뭐 저희들 이 법제 심사도 받고 네. 뭐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만 네. 우선 이제 우리 그 의견이 없었어요? 예, 소명희 의원님께서 이제 이걸 제 5조의 2를 별도로 이렇게 규정하고자 한 목적 자체가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헌혈 장소를 구체화해서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이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명확히 해둠으로써 예.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청 마당에다가 예. 한 달에 뭐 한 10일 정도 우리 버스를 좀 댑시다. 일이 안 나온다는데 그게 왜 협의가 안 되는 거예요? 조례가 당연히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네. 뭐 주차 문제라 여러 가지 네. 이제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곤란하다 그거는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근거를 둠으로써 우리 그럼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회계과나 이제 청사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노 할 수 있는 좀 입지가 약화가 되겠죠. 뭐 그런 좋은 예, 뭐 예. 인센티브가 된다면 모르지만 왜냐면 우리 조례라는 것이 또 마치 우리가 또 맨 마지막이에요. 전국에서 그죠? 뒤에 보니까 우리가 또 맨 마지막에 그래도 우리가 빠져 있었던 참 개정이 지금 전국에 거의 다 2022년에 다 개정을 했더라고. 2020년, 22년 물론 부산시는 16년 한 그대로 있지만 그러하다면 좀 조례는 사실은 그렇잖아요. 간결하고 그 안에는 이미 상위법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11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매체 관련 정보 제공인데 여기 보면 뭐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광판 5개 관계 이런 걸 누가 조례에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래 담습니까? 국장님 11조 시장은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이건 당연하죠. 근데 여기 보면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전광판 와 이렇게 조례를 1, 2, 3, 4, 5를 빼가지고 위원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현재 조례는 뭉뚱그려서 이렇게 강범위하게 네네. 해놨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원래 조례 그대로가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네. 그 조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혈액 수급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술 환자가 수술을 못할 정도로 헌혈에 대한 게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여기 할 수 있다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럼 뭐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는 똑같습니다. 그전 조례나 지금 조례나. 근데 지금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적으면 하게 되잖아요. 의견이 좀 다른데 좀 근데 그러네. 조례가 없으면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게재하는 아니 거는 조례는 있어요. 조례도 있고 지금 현재도 이렇게 의원님처럼 밖에 안 빼더라도 앞에 여기 우리 본 조례 안에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건정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 근데 이거를 사실 그럼 여기 안 나오는 거는 그 뭐 안 하겠다는 뜻인지. 의원님 의견 알겠고 국장님 그것도 할 수 있다잖아. 해야 된다도 아니고. 물론 우리 의회 입법팀도 다 검점 일단 임의 규정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걸 또 뭐 강제 규정으로 하여야 알죠. 한다라고 하기도 좀 문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저희들은 우선 이제 의회에서 의원 발의로 이제 이렇게 발의가 된 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게 법령이라든지 다른 어떤 그 충돌이나 이런 게 없는 한 존중해 주는 게 저희들의 입장인 거고. 의원님들 내면. 예. 그렇죠 뭐. 근데 의원님들이 이렇게 이제 의견을 내시고 개정안을 내는데 저희들이 뭐 사사건건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할 필요가 그래 없거든요. 두고 남는 그 조례이기 때문에 또 과에서는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 필요도 있죠. 물론 그런 뜻도 있지만 그리고 또 국장님 근거 법규에 하면 우리가 지금 4조 3항에 보면 그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 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손명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이 개정 사유 안에 보면 울산시만에 따로 이제 날을 정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조례니까. 우리 조례니까. 예, 6월 14일하고는 상관없이 국가에서 하는 거랑 상관없이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할 건지 이거는 나중에 판단을 해봐야죠. 따로 정할 것인지. 대체로 아마 그날을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시도나 이런 걸 좀 보더라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되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 여기 안 나타나는 거는 그러면 소홀히 한다는 얘기하고 또 똑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년 어떠세요, 의견이? 그대로 할까요? 네. 그대로 하기를 원하세요. 네. 이거 나중에 또 정리되면 더 네. 기분 나쁩니다. 이게 조례를 이렇게 밖에 하나하나 빼는 건 진짜 아니라고 보거든. 좀 아쉽네. 일단 다른 의원님 의견이 없으시죠?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02호 울산광역시 헌혈 건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수 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필수케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제2위탁 시의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감염병 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제2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태익 시민건강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민건강국장 여태익입니다.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울산광역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기구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울산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감염병 발생 감시, 분석, 역학조사 지원, 교육, 홍보,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등입니다. 위탁기관은 위탁기관 선정 및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일자로 민간 위탁이 만료됨에 따라 회계연도 폐쇄 기간을 감안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위탁 기간은 2년 6개월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관은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춘 상급 종합병원인 울산대학교 병원의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태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건강국 소관 민간위탁 운영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그 위탁 기간이 앞에서는 3년이었는데 지금은 2년 6개월로 했는 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게 저희들이 최초에 사업을 시행할 때 1월부터 했으면 3년씩 가면 좋은데 이게 중간에 이제 7월 달에 돼버리니까 회계연도 폐쇄는 12월 30일까지로 되고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6개월을 당겨서 일단 12월 말로 맞춰놓고 만약 다음에 또 재위탁을 하게 되면 그때는 3년으로 가도 12월 말로 이렇게 끊어지는 겁니다.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감염병 관리 지원단이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아직 코로나 엔데믹이 안 됐기 때문에 하는데 종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코로나19하고 관련 없는 네네. 우리가 이제 법정 감염병을 관리를 하는 이제 그 지원을 하는 이제 기관이기 때문에 네네. 코로나19가 뭐 이게 때문에 한 것도 아니고. 근데 20년에 생겼는 거는 코로나 시국에 어쨌거나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예.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쭉 가는 겁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계속 가야 되고 네네. 우리가 20년도에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좀 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네네. 다른 다른 시도보다는 늦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네. 울산이 좀 후순위로 밀렸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도 이제 2020년 말에 이제 발생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2020년 우리가 1월에 이제 발생이 되고 2월 22일 날 1번 확진자가 나왔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때 부랴부랴 이제 정부에서도 없던 이제 울산 같은 데도 이제 지원단 꾸려라라고 이제 국비 지원이 되고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마침 그래도 울산은 그래도 울산대학교 병원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 네. 있다가 보니까 이렇게 가능은 한데 만약에 울대병원이라도 없었는 것 같으면 뭐 아직도 지금 못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리를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인력들이 아주 우수한 인력들입니다. 네. 예, 예.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뭐 울산병원밖에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죠? 혹시 다른 의원님 질의 없어요?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고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월 14일 수요일 10시부터 녹지 정원국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